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슈를 더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슈를 더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민소 아나운서가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 이제 진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익률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투모로우 스타워즈까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지수는 어땠는지 코스피, 코스닥 각각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모처럼 만에 급등한 우리 시장입니다. 네. 정말 기분 좋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요, 2,400, 어제 2,400선이 좀 위협이 되는 거, 그러니까요. 이랬는데. 우리가 그런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런 우려가 모두 불식이 됐습니다. 2,450까지 올라간 우리 증시입니다. 오늘 2% 가깝게 올라갔었고요. 코스닥 또한 오늘 22포인트가량 올라갔습니다. 8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817선을 회복한 코스닥이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714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315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다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기관만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개인과 외국인은 파란불을 켜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로 마무리가 됐고 개인만이 홀로 매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신재생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또 다뤘던 이슈였잖아요. 바로 딱 그쵸. 부각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올라갈까요? 했는데 한규수 매니저님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프랑스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증시의 상승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지난 실적에 비해서 바로 조 단위로 영업이익을 뽑아낸 삼성전자인데요. 네. 이로써 현재 시장은 반도체 드디어 바닥을 다 다졌구나. 업황 턴어라운드는 정말 곧 오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오늘 반도체 멋지게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네, 또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LG전자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이 7,312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장에서 또 수급도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키움증권이요. 장중에서 1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당기순이익을요. 30%를 모두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키움증권은 장중에서 15%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하는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오늘로써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세계 각종 글로벌 지표들은요, 모두 안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식이면 주식, 선물이면 선물, 상품이면 상품 모두 과매도가 됐고요. 공포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쯤이면 정말 바닥이지 않을까? 그래도 바닥과는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 증시인데요. 자, 지금 우리는 그 시점은 언제일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이 나왔을 때 강도는 또 얼마나 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내년입니다. 내년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내년 11.6%를 전망하고 있고요. 무려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55.9%나
기대 수익률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말 증시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하반기가 시작된 첫 분기 실적 3분기입니다. 3분기 실적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내년 실적, 내년 업황까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때 바닥을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많은 기업들, 많은 섹터들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3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처럼 뭐 1월부터 2월 그리고 뭐 4월부터 5월 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은 되는 대로 빨리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S&P 500에 포함된 대표적인 기업들이 9월 20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벌써 3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덱스와 나이키처럼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가 큰 종목들이 아닌 이상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 이후에 강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이후 S&P 500과 비교했을 때 페덱스와 나이키는 무려 4.6%가 올랐고 6.9%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플러스 알파가 없던 카니발과 오라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컨센 어닝 서프가 무려 14%에 가깝게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현재 이에 대한 수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5% 가까이 빠진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네. 반면에 미국에도 오라클 AI 종목이 있습니다. 3.8% 벌써 실적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이 거래일 동안 14%가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도 어닝 서프라이즈이지만 그 이후 플러스 알파, 가이던스, 우리 다음 분기는 더 좋다, 내년 업황은 확실히 좋아진다. 이런 코멘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호실적을 발표할 종목들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2분기 국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날 네. 상승 종목은 한 달 이후에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하락 종목은 한 달 이후에도 하락세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지표가 현재 왜 중요하냐면요.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가 매수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우리가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시장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이후에도 무려 62%의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38%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종목은 한 달 이후에도 64%의 종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 따라주는 것도 2분기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업종을 한번 봐야 될지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증권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닥을 확인한 반도체가 1번이고요. 네. 자, 2번은 중소형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은 증권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향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단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까지도 호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이 자동차입니다. 지금 현재 달러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달러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또 자동차 종목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피크아웃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잘 팔고 있다.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를 우리가 3분기 유심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호 아나운서는 3분기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오늘 4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벌써요? 될지. 네. 네. 4분기 지금 준비해야죠. 준비 그렇죠. 안 하실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좋을 때 쭉 타고 올라가야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는 기업 이익 상승분을 미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S&P에 비해서 상승 여건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00에서
300원대에서 2,750선으로 4분기에는 8월에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4분기 어떤 종목들이 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대형주가 우세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까지 거래대금은 최저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이 대형주의 상대 강도 지수가 바닥을 높이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4분기에 또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굉장히 크게 비중을 늘려가면 좋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하반기 비중 확대 섹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3분기에 이어서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업황의 반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반도체를 꼽았고요. 또 두 번째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 네이버가 나와 있는데 이 네이버 지금 계속 초대형 거대 AI 그렇죠. 계속해서 하고 생성을 있잖아요. 하고 있죠. 생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 그중에서도 네이버 관련해서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밖에 헬스케어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당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관련 업종 자동차와 은행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해외 수주 모멘텀도 확인해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해외 건설 쪽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건설기계도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죠. HD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원전도 계속해서 보면 좋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 인바운드 관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유커와 관련해서는 뉴스플로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호텔신라가 가장 유망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밖에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분기, 4분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링, 작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정리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시간의 거래와 작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보면서 내일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그룹이 지난해에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알린 이후에 관련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자산을 2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 LS는 최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북 군산의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2차 전지 소재 제조시설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만금 전구체 공장을 연내 착공해서 2차 전지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포부까지 내놓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LS전선이 해외에서 대규모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해외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또 전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4일째로 접어든 어제 이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기사입니다. 이 전쟁이 5차 중동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중동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또 역시 석유 시장이 50년 전과 크게 달라서 유가 흐름도 이전과 크게 다르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산유량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석유 공급에 직접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미국이 막대한 전략 비축력도 확보하고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장 충격에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웍스는 2025년 2월까지 235억 원을 투자해서 화성 사업장을 증축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투자 재원은 유보금과 금융기관의 장기시설 자금 차입을 통해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에코프로그룹 상장 3사가 오늘 13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최고점 대비 45에서 58%가량 하락한 가운데 3분기 실적 발표가 경쟁력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죠. 자,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회에서는 1위에 코스닥 1위에 애니젠과 2위에 퓨처캠이 올라와 있는데요. 애니젠의 상한가는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 퓨처캠은 현재 추진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가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8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웅진이 코스피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약 3%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7위에는 GMBS 에코가 올라와 있는데요. 장중에 300% 무상증자 소식에 8%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함께할 매니저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좀 훈훈하게 우리가 좀 웃으면서 인사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에 저는 벌써 좀 기대에 차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우리 시장 아주 보란 듯이 멋있게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딱히 좀 걱정할 거는 없지 않을까? 우리 뭐 전쟁 중동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증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 보면요. 요새 중동 리스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호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에서의 의원들, 인사들이 비둘기 때처럼 비둘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혹자는 비둘기 합창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주 호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오늘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조단이 이렇게 쉽게 뛰어넘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호재들, 백인현 매니저님들은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백인현 매니저님들이라뇨. 네, 죄송합니다. 머리카락 뽑으면 나오나요? 이러면? 아닙니다. 머리카락 그건 뽑으면요. 아니고.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오늘 우리 시장은 확실히 반등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조심해야 될 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왜죠? 일단 뭐 이스라엘이랑 이제 하마스랑 전쟁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입장을 약간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우디가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팔레스타인을 뭐 적극적으로 이제 대변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과거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전쟁을 할 때는 뭐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이제 팔레스타인 손을 들어주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 외국인 또 납치하고 어린아이도 납치하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해도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로 전쟁이 확산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유가가 여기서 급등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확전되지 않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지금 일단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전에도 국제 유가는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뭐 중국 쪽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한다라면, 뭐 아무리 연준이 지금 최근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수가 조정받을 여지는 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LG전자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뭐 유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좀 억누를 수 없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작전들 하나하나씩 바로 짜봐야겠죠. 작전명 시크릿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LS 그룹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배전반 사업 본격화, 2030년까지 자산 50조 그룹으로 키운다. 최근에 LS와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고 흥미가 생기는 종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배전반 해가지고 이 발전기를 뜻하는 배전반인 줄 알았는데 네. 이 배전반이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이 세 가지를 뜻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일단 먼저 그 안에서 뭐 배터리와 전기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여기가 또 LNF와 함께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LS 그룹 자체가 새만금의 LNF랑 같이 전구체 생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2025년에서 2026년부터 양산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뭐 전기차 밸류체인 뭐 관련 종목들은 밸류를 보통 2, 3년 거 땡겨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LS 그룹 관련 종목들이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2025년에서 2026년부터 양산하고 그리고 2029년부터는 연간 12만 톤까지 생산 캐파를 늘린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LS M&M이라고 이제 자회사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까지 LS M&M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태양광 쪽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LS 그룹 내에서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즉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해상풍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만 쪽에 공급을 했다라는 계약 공시도 떴기 때문에 LS 그룹 관련 종목들은 뭐 전기차 그리고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까지 신재생까지 골고루 아우르는 그런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LS 일렉트릭의 자회사인데요. 이쪽은 이제 전기차 관련 부품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고 하니까 2024년이면 이제 내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그룹 자체는 이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화학 종목이었는데 그쵸. 지금은 아무도 포스코 퓨처엠을 화학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양극재나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향후에는 LS 그룹도 우리 투자자들 인식 사이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새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 LS 그룹주가 이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이 된다면 가장 궁금한 건 그 밸류를 가장 많이 받을 종목들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LS 그룹주들이 되게 많아요. 뭐 LS 네트워크스도 있고 그냥 LS 지주사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있고 전선도 있고요. 네. 네, 일단 뭐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해저 네. 케이블 쪽 해서 이제 풍력 쪽으로 좀 집중되는 모습이고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풍력 쪽으로 조금 집중이 되는데 향후에는 지주사 쪽에서 이제 뭐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파생돼서 나오겠죠. 뭐 LNF랑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이제 법인 이름이 생겨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 체인이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되면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굳이 지금 뭐 우리가 먼저 투자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지금 만약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못 움직였기 그쵸. 때문에 LS 그룹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라면 네. LS 그룹주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이슈로 봤을 때 LS 그룹주 그리고 LNF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투자할 때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해서 밸류 체인이 조금 잘 육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양극재에 비해서 조금은 여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뭐 사실 LNF 양극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LNF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퓨처캡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 FC705 중국 기술 수출 최종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시간 외에 나왔습니다. 이게 FC705 전립선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게 내일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FC705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그 회사 측에서 홈페이지에 맞아요. 게시를 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FC705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에 국내 임상뿐만 아니라 미국 글로벌 임상까지 일상이 굉장히 성공리에 잘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PSA라고 해가지고 지금 표지인자라고 해가지고 PSA 감소율이 50%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2022년 3월 달에 FDA 승인을 받은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는 PSA 감소율이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46%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퓨처캠의 FC705 같은 경우에는 일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플루빅토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출시 2년도 안 됐는데 올해 예상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게 되면 FC70에 대한 기술 이전 가치를 한 2조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는 내일 뭐 갭상승에서 떠서 너무 높게 떠서 출발하면 잡기 어렵겠지만 그쵸. 변동성을 주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번 받는다라면 한번 흔들 때 그때는 충분히 저가에서 매집 따라붙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호재는 좀 단발성이라기보다는 꾸준함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겠군요. 네, 최근에 그 여러분들 바이오 관련 종목들 보셨을 때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때도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처음에 상한가 가고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했는데 맞아요. 이번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저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C70의 파이프라인이 한 2조 원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만약에 한번 흔들 때 일단 분할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뭐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조 원대 가치를 갖고 있는 FC705입니다. 퓨처캠 일단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많이 뜬다면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한번 흔들렸을 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작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갑자기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악재가 나와서 좀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CATL 다음으로 2위를 지난해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국 기업인 BYD가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그 성장률이 더뎠던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워낙 가파르게 치고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CATL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중국 내수 비중 위주로 성장을 했다라면 최근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쪽 전기차 업체들로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점유율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BYD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BYD 자체적인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중국 내수 위주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3위로 내려앉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58.5%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한 게 아니라 성장을 굉장히 잘했는데 중국 기업들이 더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장이 안 됐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사실 수요가 많이 둔화됐다라고 우려감이 많이 컸는데 실제 이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중간중간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뭐 니켈, 코발트, 망간 2차 전지 핵심 강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뭐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수요가 조금 이전보다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세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건데 그 시기가 리튬 하락 시기랑 좀 맞아떨어졌던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이게 좀 장기화된다면 나중에 마진율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제가 오늘 방콕 나오기 전에 증권사들은 3분기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어떻게 체크를 했는지 제가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뭐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인 원인은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가격에 직결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판가 하락 우려를 해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IRA 법안에서 세제 혜택을 받은 것만 2천억이 넘고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5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획득했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7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지금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또 잘 나와준다라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요?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발언인데요. 네. 기대가 돼요? 저는 좀 아쉬운데요. 단기 그렇죠? 반등이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단기 반등. 저는 근데 단기 반등 같은 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장기 반등도 있으니까 그래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 2차 전지는
거의 바닥을 뚫고 지하로 계속해서 내려갔는데 맞아요. 일단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리튬 가격을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난 4월 최저점 수준까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는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탄산 리튬 가격이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네. 뭐 다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할 여지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 반등을 보였을 때 확인을 해보고 추세적인 상향이 가능할 것인지는 우리 스타거즈 투나잇 맞죠? 스타거즈 투나잇이랑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데이 스타거즈로 얘기하려다가 예. 스타거즈 투나잇을 말해가지고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악재에도 유가 하락 반전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석유 시장 역시 50년 전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가 흐름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매니저님? 사실 그 앞서 제가 오늘장 정리할 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팔레스타인 무력 단체인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순위파잖아요. 그래서 순위파의 수장인 사우디가 하마스 편을 들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편을 약간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거 이란이 개입했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란이 일단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이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금 천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에 끼어들 개연성은 명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란과 사우디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이란은 시아파 수장이고 사우디는 수니파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란이랑 사우디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의 전쟁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뭐 두 국가의 원유 생산량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자체가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4차 오일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그 국제 유가가 거의 한 20배 가까이 그쵸.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참전을 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네. 참전을 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확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공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여러 가지 공시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건요.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3분기 결산 실적 10월 13일 바로 내일 모레 실적을 발표하겠다라고 오늘 공시를 올렸는데 네. 실적을 좀 빨리 올렸다는 것. 오늘 실적 시즌 개막을 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우리가 우려하던 건 있잖아요. 아, 이제 2차 전지는 좀 돈을 덜 벌겠구나라고 우려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실적을 내겠다는 건 자신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보통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11월 15일까지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보통 실적 발표일을 땡겨가지고 그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차원에서 네. 실적 발표일을 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공시가 10월 13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기대감에서라도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에서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잘 나온다면 다른 양극재 업체인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LNF의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매니저님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라는 게 이 에코프로비엠의 공시 내용이 포함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인가요?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기대감이 확실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오를 것 같고요. 네. 뭐 뚜껑을 열었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다시 빠지겠죠. 하지만 뚜껑을 열었는데 좋다라면 그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양극재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괜찮았다 하면서 수요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그쵸. 보여준다라고 기사가 나온다라면 네. 다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뭐 단기적
이뿐만 아니라 뭐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추가적으로 네.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금요일에 또 발표를 할까요? 다음 날이 휴장인데 그것도 살짝 갑자기 걸리는데요. 일단 뭐 실적 발표를 장 마치고 발표를 할지 아니면 장 중에 발표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뭐 사실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뭐 장 마감한 후에 네. 공시가 나온 거라면은 저희 스타워즈 투나잇에서도 이제 장 마감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그쵸? 그때 또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전명 시크릿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102년 매니저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코멘트는 어떻게 뒀을지 한 줄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02년 매니저 오늘장 한 줄 정리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주도주의 기환이라고 주셨고요. 내일장 코멘트는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 있었습니다. 또 내일장에서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하마스 확전 여부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주셨는데 그럼 내일장에서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계신가 봐요. 일단 지금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달 10월 26일 날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도 HBM3를 거의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HBM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또 그쪽은 마진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 종목과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기존 주도주였죠. 그런 기존 주도주들이 내일까지 한번 반등을 준다라면 그리고 모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비임이 실적까지 괜찮아진다라면 2차 전지랑 반도체 관련 종목의 추세적인 상승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일 시장 상승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변곡점이 내일 시장입니다. 내일 시장의 상승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투모로우 스타워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수익률 대결 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자,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 가능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합니다. 자,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가 있습니다. 자, 장도 모처럼 이렇게 좀 반등하는 흐름인데 과연 오늘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유 편입 찬스가. 나 내일은 전화가 우리가 없나요?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순위 살펴볼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12%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6% 수익률로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3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규수 매니저가 1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바로 종목별 순위를 보면 어떤 종목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큐레터가 오늘 2,500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12.5%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김병진 매니저도 쑥 올라왔어요. 바로 솔브레인 어제부터 장마감 후 이슈에서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솔브레인 6.44%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102년 매니저도 5.46% 인텔리안테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시큐레터 오늘장에서 2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수익률 챙겨서 나온다고 하고요. 김병진 매니저 솔브레인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25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고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2년 매니저의 포트에 있는 인텔리안테크부터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스페이스X랑 함께 저궤도 인공위성에서 가장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 원앱의 저궤도 위성 안테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3분기에 관련 매출이 더 늘어나고 4분기에는 2분기, 3분기보다는 더 원앱향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목표가 터치하고 제가 포트에서 아웃을 했습니다. 네. 포트에서 아웃했던 이유는 지금 뭐 최근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 시점에 왔을 때 어느 정도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포트 아웃을 했고요. 네. 마침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아서 다시 매력적인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텍도 살펴봤고 또 같은 포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SAMG 엔터도 같이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오늘 그래도 2% 상승을 하나 했는데 조금 그래도 상승분은 좀 반납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 올라갈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SAMG 같은 경우에는 연말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전자가 2차 전지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섹터 위주로 많이 급등이 나왔고 SMG 같은 종목들은 약간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말 주요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SAMG 엔터는 지금 일단 추세가 조금 무너진 모습이긴 하지만 네. 뭐 지금 아직까지 연말 많이 남았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11월 11일 날에는 강군제도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캐릭터들을 자녀들에게 사줄 예정이기 때문에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AMG 엔터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네. 그럼 내일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좀 좋을까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랑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내일장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한 이틀 정도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 쪽에서는 계속해서 D램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낸드 가격도 지금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라 약간 뭐 한 1, 2주 정도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뭐 로봇주라든지 인공지능, 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하는 섹터, 뭐 반도체, 2차 전지, AI 중요하겠죠? 이런 거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오늘 편입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다양합니다. 5G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국방 그리고 우주항공 뭐 여러 다양하게 이제 위성통신? 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종목 소개할까요? 섹터로 보기보다는 종목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내일장? 지금은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예. 뭐 공모가 기준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신규 상장 종목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엮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섹터가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잠깐 올라왔던 섹터가 아닐까라는 우려는 좀 있는데 이제 좀 변모를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5G 관련해서는 뭐 미국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네. 보이고 있어요. 관련 뉴스도 좀 나오고 있으면서 지난번 5G 관련 종목들이 오를 때 단발성으로 오른 게 아니라 뭐 일정 기간 정도는 올라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구분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뭐 인프라 투자가 뭐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쪽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최근에는 통신 장비 쪽으로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눈을 돌린다면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은 뭐 지금보다 더 빠지는 것보다는 업사이드 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편입하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센서뷰라는 종목이고요. 센서뷰는 이제 지난 7월 달에 상장된 종목인데 고성능 안테나랑 그리고 케이블 커넥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달 신규 상장할 당시 공모 청약 뭐 다들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약 당시에도 공모가가 한 4,500원
정도 나왔고 예. 청량률도 굉장히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7월달 고점을 찍고 꾸준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였다가 9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센서뷰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말부터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8만 4,529주 순매수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최근 조정장에서도 센서뷰를 꾸준히 매집을 했다. 물론 이제 오늘 5.8% 정도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지난 조정을 받기 전부터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들 평단에는 안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28만 주 이상 매수를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세계 최대 계측 장비 제조업체인 미국 키사이트의 국내 최초 공급사로 등록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타링크 잘 아실 겁니다. 저궤도 네. 인공위성. 그쪽에도 지금 2018년도부터 스페이스X에 고주파 케이블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하나 시스템이랑 LIG 넥스원 방산업체 쪽으로도 지금 고주파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주항공뿐만 스페이스X 같은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같은 방산 쪽 그리고 5G 쪽으로도 두루두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센서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기술적으로 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7월 달에 기술 특례 상장할 당시에도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기술 등급 A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센서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향후에 수급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센서뷰처럼 지금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게 오뱅 이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이 대부분이 상장 후 1, 2개월 사이에 다 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 예수 물량은 다 소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인 올해 이번 달 10월 한 19일 전후로 해가지고 한 60만 주 정도가 더 풀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잘 소화를 시켜준다라면 더 이상 매물 부담은 없기 때문에 네. 센서뷰는 향후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이 신규 상장주가 시간이 지나고 언제 좀 매수를 해도 되는지 타이밍을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 대략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돼서 좀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지금 부합합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데요. 예. 일단 지금 그 조건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9월 19일 날에 사실 거래량이 크게 한번 붙으면서 급등이 나왔고 네.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다시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급증한 다음에 바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급증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집을 시작했다라면 네. 다시 한번 조만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서뷰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서뷰는 지금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매수가는 최근 시장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종가 5,170원보다는 조금 낮은 5,100원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최근 지난 9월 달에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7,250원까지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 6,000원 정도 잡는다라면 크게 부담이 없어 보이고 손절가는 지금 제가 공모가인 4,500원을 잡았는데 사실 4,500원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에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나중에는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서뷰 매수가 5,1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내일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면
뭐 접근할 만한 종목이 없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네. 내일장에서 지금처럼 시장 바닥주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들 제가 쭉 나열해 드릴 테니까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발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제가 다양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성공 투자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